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으로 현재 금융발 경제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공포 분위기가 조장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제 새벽에 시그니처 은행이 뱅크런이 있었죠. 그래서 거의 파산 위기까지 갔는데 봉쇄가 됐습니다. 실제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상태이고 경제 위기의 조짐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봐야 되고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상황을 체크해보려면 미국 기준금리를 봐야 되는데요. 2022년 3월 미국 기준금리가 0.25%였습니다. 1년 만에 4.75%까지 올라왔는데요. 6월까지 가면 5% 후반대까지 갈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격하게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약한 고리가 부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실리콘밸리 은행은 혁신기업의 자금을 지원해주는 은행이기 때문에 더욱 여파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은 대부분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이 운영되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 3.3억 원 초과 되는 금액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금액이 20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에 돈을 맡긴 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서클 로큐, 로블록스가 대표적인데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서클은 3.3 빌리언 달러, 정말 큰 금액이죠. 그 다음으로는 로큐랑 로블록스 순입니다. 당장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괜찮다고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미국 재무부에서는 빠르게 수습에 나섰고 예금 전액을 보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1달락이 되는가 싶어서 증시도 반등하는가 했는데 다시 주춤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과거 파산이 일어났던 2008년으로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리먼 사태가 발생했던 건 2008년 9월입니다. 엄청난 하락이 있었죠. 그 전부터 조금씩 떨어지면서 53% 거의 반타작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때부터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떨어졌다는 거고 그 떨어지기 전부터 전조 증상이 있었습니다. 2007년 4월 1년 5개월 전부터 유센츄리가 먼저 파산이 있었습니다. 미국 모기지 2위 기업이 파산했음에도 불구하고 31% 상승이 나왔는데요. 우리는 이 상승에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 다시 반등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전조 증상이 있는 다음에 엄청난 큰 후폭풍이 올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해야 되고요. 그 감안한 뒤에 언제 또 반등하느냐 이걸 또 체크해 봐야겠죠. 오른쪽 아래 끝자락을 봤더니 양적 완화 이후에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두 가지죠. 지금 파산하더라도 증시는 당분간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다시 하락이 나올 텐데 그 하락의 끝자락은 양적 완화이다입니다. 최근으로 넘어와서 반대의 사례를 볼게요. 그래야 우리가 어느 포인트에 투자를 더 강하게 해야 될지 감을 잡을 수가 있겠죠. 2020년 코로나19 발발 직후인데요. V자 반등이 시원하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020년 3월 4일에 1.75%였던 기준금리를 갑자기 0.5%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로 안 되겠는지 12일에 또 다시 내렸죠. 1% 추가로 내려면서 기준금리가 0.25%가 됐습니다. 말도 안 되게 싼 저금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기업은 쉽게 돈을 빌릴 수 있었겠죠. 숨통이 트인 겁니다. 그리고 개인도 돈을 가져다 빌릴 수가 있으니까 돈의 가치는 하락하고 다른 자산의 가치는 올라가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연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돈을 찍어내기 시작한 거죠. 바로 양적 완화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135% 급등이 나온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포인트로 봐야 될 건 기준금리가 인하하면서 양적 완화까지 실시할 때 요때는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구나 이 포인트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언제 투자를 강하게 해야 되고 반대로 하지 말아야 될지 이제 아시겠죠?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기준금리랑 통화량인데요. 이거에 따라서 우리 증시가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지수 추종하는 ETF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두 가지인데 나는 기업까지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플러스 알파로 기업의 실적까지 체크하시면 이 삼박자가 맞는 기업은 정말 크게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그랬었죠. 이런 식으로 시장의 사이클을 보면서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내가 투자를 강하게 할지 말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폭락이 나왔을 때는 이런 걸 보기가 힘들어지는데요. 제가 꾸준히 모니터링 하면서 아무도 안 볼 때 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리스크 또한 확대되어 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방향을 잘 잡고 투자해야 됩니다. 세 가지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서 지금의 상황
상황을 분석해 볼 테니까 꼭 끝까지 보시고 투자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눌러주셨죠?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기준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준금리는 연준에서 결정하고 그 주인공은 파월이죠. 연준은 딱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서 기준금리를 건드는데요. 그건 바로 물가 안정이랑 완전 고용입니다. 현재 고용은 아주 강하죠. 그래서 연준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 중입니다. 인플레가 꺾여야 기준금리를 안 올릴 텐데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이번 주에 나오는 CPI랑 PPI를 보고서 다음 주 FOMC에서 기준금리를 0.5% 올릴지 0.25% 올릴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번 주 주가는 변동성이 크게 작용되겠죠. 그리고 심지어 금요일은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더욱더 요동칠 걸로 보이는데요. 추가로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조금 가시기는 했지만 경제가 박살나는 걸 놔둘 건지 파월은 물가를 잡을 건지 하면은 물가를 먼저 잡을 겁니다. 그래서 6월까지 계속 금리 인상 기조를 보일 테니까 우리는 보수적으로 봐야 될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로 통화량을 볼게요. 최근 5년 동안 보면 돈을 얼마나 열심히 풀었나 볼 수가 있죠. 코로나19 발생 시점에서 양적 완화를 격하게 했습니다. 21년도까지 꾸준히 돈을 풀다가 22년도부터 돈을 줄이기 시작했죠. 실제로 주가도 이때부터 꺾였습니다. 기가 막히게 맞는데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작년 12월까지는 줄이다가 1월에 잠깐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너무 힘들어하니까 수도꼭지를 조금 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떤 큰 이슈가 발생한다면 언제든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자라면 통화량의 방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꼭 주기적으로 체크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업의 실적인데요. 이것은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큰 틀에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려보면 바이든의 2024년 예산안을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부자 증세와 함께 국방에 힘을 쏟겠다는 게 눈에 들어오시죠. 추가로 중국을 겨냥해서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등 미국 내 산업을 확장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산업에 투자하고 있다면 당연히 돈이 이쪽으로 흐르니까 매출 순이익 쪽으로 여기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2023년 유망한 분야를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이 밀어주고 보조금도 지원해주는 산업을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미국 배터리, 미국 청정에너지, 미국 전기차입니다. 이미 투자하고 계신가요? 혹은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ETF랑 거기에 들어있는 기업들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터리인데요.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거라는 건 누구나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ETF가 LIT죠. 2010년도에 상장을 했고 자산 규모는 3.47 빌리언 달러. 테마 ETF 치고는 규모가 큰 편입니다. 안타까운 건 총 보수인데요. 0.75% 좀 높은 편입니다. 이것 때문에 손이 잘 안 나가는 게 사실인데요. 투자 기업 수는 41개입니다. 탑10 기업의 비중을 가지고 왔는데 가장 많은 비중을 투자하고 있는 건 알버말입니다. 알버말은 리튬 관련된 최강자라고 볼 수가 있죠. 10.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보면 한국 기업들도 눈에 들어오시죠. 삼성 SDI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청정에너지인데요. 대표 ETF로 ICLN을 가지고 왔습니다. 상장일은 2008년 6월이고 자산 규모는 4.89 빌리언 달러. 규모가 큰 편이죠. 총 보수는 0.4%, 보수도 저렴한 편입니다. 투자 기업 수는 99개니까 자산 배분이 꽤 잘 되어 있죠. 탑10 기업을 보면 고르게 분산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등은 퍼스트 솔라, 2등은 엠페이지 에너지인데요. 에너지 기업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이런 기업들 눈에 들어오시죠. 그리고 내가 직접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이 기업들 중에서 실제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을 체크해 보셔도 좋습니다. 나는 배당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엠페이지 에너지 보시면 배당도 꾸준히 늘려온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방산입니다. 대표 ETF는 ITA가 있는데요. 2006년도에 상장했고 자산 규모가 5.8 빌리언 달러. 이게 더 크죠. 그리고 총 보수는 0.39%입니다. 투자 기업 수는 37개니까 거의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탑10 기업을 가져오긴 했지만 어느 정도 포커스 맞춰져 있는 기업들이 눈에 딱 들어오는 게 3개가 있죠. 레이시온 테크놀로지랑 로키드 마틴, 보잉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방산이라고 하면 요 3대 기업이라고 들 수가 있고, 레이시온 테크놀로지가 압도적으로 높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각 분야의 비중 1위 기업의 주가를 보면서 현재까지 어떻게 움직였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을 보면 알버말은 마이너스 25%, 퍼스트 솔라는 50% 급등, 그리고 레이시오는 14% 상승이 나왔습니다. 알버말은 증시 하락과 함께 당연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고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퍼스트 솔라랑 레이시오는 증시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런 것이 그해 주도 테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연초에 방산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역시나 아직도 잘 나가는 테마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우리가 투자할 때 꼭 봐야 되는 건 세 가지였죠. 기준금리, 통화량, 기업의 실적입니다. 기준금리는 금리 인하 혹은 저금리를 유지하는지 체크해야겠죠. 그때가 돈 빌리기 쉬울 때고 기업은 투자를 확대할 때입니다. 두 번째는 통화량인데요. 돈의 양이 증가하는 것으로 돈의 흐름이 빠르게 만들어지는 거죠. 증시를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세 번째는 기업의 실적인데요. 내가 투자하고 있는 분야가 성장 산업인지 체크해 봐야 되고 대표적으로 배터리, 재생에너지, 방산 등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할 때 이 3박자가 잘 맞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 3박자가 잘 맞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이럴 때 현금 보유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주식을 그냥 계속 모아가야 될까요? 정말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현금 보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볼게요. 현금 보유 전략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나는 100% 현금화한 다음에 저점에서 매수하겠다 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그거 아니다, 나는 주식을 꾸준히 묶고 있을 거다, 추가로 매수는 안 하더라도 주식에 100% 투자를 하고 있을 거다 라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게 아니면 그 반반 전략이 있죠. 주식의 7, 현금 30%를 보유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하락하면 그 현금을 사용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시는가요? 각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금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마음이 편할까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바닥에서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저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는 바닥인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 매수를 못하고 지나갔다면 이렇게 고점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또 올라갔을 때는 또 생각이 드는 게 아직 못 샀는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떨어지는데 그렇다고 이때 매수할 수 있을까요?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생각하면서 또다시 매수를 못합니다. 현금을 100% 들고 있으면 오히려 안전한 게 아니라 언제 매수하지 매일매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금 100% 들고 있는 건 그렇게 좋은 투자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현금을 100% 들고 있는 분들은 이 예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QQQ랑 VO가 현재 가격이 290달러랑 354달러인데요. 현재 거품이 껴있는 상태는 아니니까 지금가가 어느 정도 내려왔으니 현재가를 기준으로 잡으셔도 좋습니다. 혹은 펄을 계산해 본 다음에 그 퍼 기준으로 기준가를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기준가에서 우선 50%를 매수합니다. 절반을 매수한 다음에 10% 하락했을 때 10%를 넣고 그 다음에 5% 하락할 때마다 10%씩 추가로 매수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락할 때마다 매수하면 최대 30% 떨어졌을 때 100%를 매수하게 되는데요. 지금 가격보다 추가로 30% 더 떨어진다. 이거는 2000년도 혹은 2008년도보다 더 큰 하락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거의 거기까지는 오지 않은 걸로 보고 여기서부터 매수한다면 50%에서 혹은 70%까지 매수하는 가격이 될 겁니다. 아무리 다 매수해도 현금이 남아있는 상태죠. 이런 식으로 보수적으로 현금을 사용하면서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주식 100%는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S&P 500 변화에 따라서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하실 겁니다. 밤에 잠이 잘 오지 않는다면 성장과 배당 주식을 채권과 금과 같은 변동성이 작은 종목으로 포지션을 이동하는 게 좋습니다. 최근 주식은 하락했는데 채권과 금은 올라가면서 상승했죠. 이런 식으로 100% 투자를 주식을 하고 있다면 해지되는 상품을 꼭 함께 갖고 있어야 됩니다. 평소에는 티가 안 나는데 경제 위기 시에 이렇게 구분했느냐 안 했느냐가 부자와 빈자를 가르는 기준선이 됩니다. 현금을 30% 보유하면 경제 위기 시 투자 비중을 늘릴 수가 있죠. 1번 투자자보다 덜 신경 써도 되지만 그래도 저점을 찾기 위한 노력은 필요합니다. 대신 현금을 일부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시기에 오히려 마음의 안정이 되죠. 더 떨어지면 매수할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설렘을 주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두 가지 장점을 취할 수 있지만 반대로 단점도 함께 가져오는 거니까 본인 투자 성향에 맞게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추가로 현금을 달러로 보유하는 게 좋은데요. 위기 때 원화 가치가 더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달러 현금을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단기 채권이라든지 IRP를 통해서 2에서 4% 수익을 만드는 것 추천드립니다. 가만히 두면 인플레 때문에 오히려 내 돈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세 가지 투자 방향을 짚어봤는데요. 투자 성향은 공부의 깊이에 따라서 투자 방법이 달라져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식 100%를 투자하고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를 이어갑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 적립 금액이 조금씩 조율이 되는데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게 맞는 투자가 뭔지 꼭 생각해 보시고 투자 전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코로나 때도 그랬고 위기 뒤에는 기회가 오기 마련입니다. 1, 2년 안에 큰 위기와 함께 기회가 또 찾아올 건데요. 어떻게 준비하는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기회를 부로 바꿀 수 있게 될 겁니다. 제가 계속 언급드릴 테니까 함께 건강한 투자 오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수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